안녕하세요, 송이입니다. 오늘은 제가 평소에 사용하는 스킨케어 루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로 원래 CA 페룰릭을 썼거든요. 근데 지성이신 분들은 약간 무겁게 느껴요. 나는 그걸 한 번도 느낀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 느낀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 그 신제품을 쓰고 있고 오후에 CA 페룰릭을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크림은 지금 요거 리치엠 아비브 닥터 디퍼드 레티놀 이거 셋 다 안 써요, 지금은. 그리고 레티놀은 그 앰플, 디오디너리 앰플. 근데 그것도 다 써가지고 새로 샀는데 레티놀도 계속 진화하더라고요. 진화를 해서 최근에 나온 성분이 있어요. 원장님 피부 너무 좋다. 여기서부터 잘못됐다. 지금 충분히 좋으신데? 아니야. 나 진짜 요즘에 환절기여서 그런가? 환절기. 알러지가 이게 있는데 네. 요즘에 일교차가 엄청 심하잖아요. 네. 그래서 알러지가 한번 원래 오는 시기라서 온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생각에는 면역력이 좀 떨어진 것 같아.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병원도 이전하면서 생각보다 결정해야 될 것도 너무 많고 뭐라 해야 되지? 사야 될 것도 이거 채워진 지 얼마 안 됐어요, 이런 것들. 그게 다 돈이야. 막 이러면. 근데 이게 아직 덜 채워진 거. 덜 채워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나는 스트레스 많이 안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온 것 같아. 그래서 요즘 다들 나보고 피곤해 보이는데 어쨌든 피부가 지금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 루틴을 좀 바꾸고 있어요. 그러니까 피부가 좀 예민해진 것 같아서 네. 어떻게요? 루틴을 바꾸고 있는데 CA 페룰릭은 계속 썼거든요. 계속 썼는데 최근 들어서 그 지금 한 오전이랑 오후랑 10몇 도 차이 나지 않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딱 되면서부터 오후에 번들거리는 거, 속이 당기면서 맞아요. 엄청 번들거려요. 나 진짜 번들거리는 거 오랜만에 느끼거든요. 피부가 오후 되면 번들거리고 화장 막 다 없어지고 난리가 나는 거야. 원장님도 그래요? 네. 그래서 이거 지금 내가 스킨케어 루틴이 약간 뭐가 잘못됐다. 물론 시술을 할 수도 있지만 시술은 지금 그거 받을 시간은 없고 그래서 루틴 중에 지금 바꾼 게 뭘 바꿨냐면 예전에는 그 토너 있잖아요. 그 오하요 토너 그거는 그대로 써요. 리뉴얼된 걸로 그대로 쓰고 그거는 똑같이 엄청 거품 많이 흡수시키고 두 번째로 원래 CA 페룰릭을 썼거든요. 근데 지성이신 분들은 약간 무겁게 느껴요. 미끄럽고 약간 끈적하다라고 느끼는데 나는 그걸 한 번도 느낀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 느낀 거예요. 이거 진짜 약간 좀 답답하다? 흡수가 쏙 안 되네? 약간 이거를 느꼈어, 실제로. 그래서 그 스킨스티컬즈에서 이번에 새로 나온 제품이 있거든요, 항산화 제품이. 근데 그게 지성용 피부를 위한 항산화 제품이에요. 그거를 쓰기 시작했는데 훨씬 가볍거든요. 원래 항산화 제품은 오전, 오후를 두 번 다 써주면 좋대요. 왜냐면 오전에는 오후에 우리 피부에서 화장품이 산화가 돼서 얼굴이 검해지는 거를 막기 위해서 항산화 제품, 그 다음에 햇빛에 노출되는 거, 그거 항산화를 막기 위해서 써주는 게 좋고 오후에는 우리가 하루 종일 어쨌든 피부가 산화된 상태에서 세안을 하고 밤 동안 자는 동안 이 항산화를 또 한 번 해주는 게 좋아서 오전 오후로 해주는 게 좋다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 머리를 쓴 게 오전에 가벼운 걸 바르고 화장이 안 밀리게. 화장도 밀리더라고. 막 이렇게 뭐가 가루가 있어, 지저분해 보이게. 그래서 오전에 그 신제품을 쓰고 있고 오후에 CA 페룰릭을 쓰고 있어요, 저녁에. 그랬더니 조금 나아졌어. 조금씩 지금 나아지고 있어요. 한 일주일 좀 넘었거든요. 그다음에 제가 그때 쓴 것 중에 호호바 오일. 호호바 오일은 봄에서 지금 오후 기온이 20도가 넘어가면서부터는 내가 안 쓰고 있어요. 왜냐면은 약간 무거운 느낌이 들어서 안 쓰고 있고 대신 이거 어제 샀는데 아직 안 왔어. 지금 스쿠알란만 있는 제품은 너무 미끄럽고 무겁고 스쿠알란이 섞여 있는 제품을 샀어요. 스쿠알란을 조금 얼굴에 넣어주고 오후에 기름 올라오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아예 올리브오일이 아니고 호호바 오일을 아예 얼굴에 바르자니 조금 무겁게 느껴져서 기름지게 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지금 그래서 스쿠알란이 들어있는 제품을 샀거든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써도 되거든요. 호호바 오일이나 스쿠알란 둘 중에 하나만 쓰면 되는데 지금 호호바 오일이 약간 더 무거워서 스쿠알란으로 교체. 그다음에 그 디스컬러레이션 디펜스 스킨 스티커. 원장님은 색소 별로 없나? 많아요. 그거는 강추. 강추예요? 그거는 근데 네. 병원 전용 제품이에요. 병원에서만 팔아요. 시리넥상 엑시드. 그게 좀 더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기미랑 이런 색소 올라오는 거를 좀 강하게 예방을 해줄 수가 있어서 약간 그거 믿고 요즘에
토닝도 안 하고 나는 선크림도 물론 선크림을 제대로 바르려면 되게 두껍게 많이 발라야 되거든요. 근데 나는 그게 싫어서 찔끔만 바르는데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지금 디스컬러레이션 딥펜스를 광대 쪽에다가 막 이러면서 뿌리고 있거든요. 디펜스. 방어. 그래가지고 지금 항산화제랑 지금 화장품으로 연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 이렇게 색소가 이쪽에 올라와 있는데 맨날 아침마다 생각하거든요. 토닝 그래도 한번 해야겠다. 근데 한 번도 못 봤죠, 나 토닝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원장님이 저희 병원 들어온 이래로 제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작년 7월에 입사하셨는데 단 한 번도 토닝을 한 적이 없어. 근데 아직까지 그 남아있던 색소가 올라오진 않아요. 진해지지 않았다는 거는 화장을 지워도 연하게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 보이는 색소지 막 이렇게 진하게 올라올 법 하거든요. 근데 아직 안 올라왔으니까 방어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거는 약간 없으면 이제 좀 불안한? 애착템. 디스컬러레이션 딥펜스는 확실히 불안하고 시페룰릭은 그냥 저번에도 우리 집 화장대 막 보여줬듯이 여기저기 그 공병들이 다니잖아요. 아직도 있어. 난 치우지 않아. 그럼 누가 치우나요? 아무도 안 치워. 내가 네. 진짜로 그거를 많이 쓰고 있다는 거를 언제든지 보여줄 수 있는 먼지도 앉아 있는 것 같아. 그 공병들이 여기저기 있어요. 막 냉장고에도 있고 화장실에도 있고. 그다음에 크림은 지금 요거 리치엠 아비브 닥터 디프러드 레티놀 이거 셋 다 안 써요. 지금은.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다른 거 써보려고. 근데 중간에 화장대 그거 한번 남편이랑 찍었던 거 보면은 이 아비브는 그때도 있었고 근데 얘 용기 바뀌었다고 막 이제 리뉴얼 됐어요 막 이러면서 누가 써보라고 막 댓글 달아주고 이랬고 그 다음에 지금은 얼굴이 조금 더 무겁게 하면은 안 될 것 같아서 그때 트리플 리피드 2대4대2 그게 가볍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겨울에 바르기에 그것만 바르기에는 약간 건조해요. 그래서 그거를 오전에 바르고 있고 저녁 때는 그건 안 들고 오긴 했는데 재생 성분이 들어가 있는 재생 크림을 지금 열심히 바르고 있어. 그거 다음에 소개를 해줄게요. 그리고 레티놀은 그 앰플, 디오디너리 앰플. 근데 그것도 다 써가지고 새로 샀는데 레티놀도 계속 진화하더라고요. 진화를 해서 최근에 나온 성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화가 돼서. 이름 엄청 긴 거. HPR인가? 4세대 레티노이드. 그래서 자극감이 레티놀이 되게 심하기로 유명하잖아요. 그거를 엄청 줄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HPR 4세대 레티노이드가 들어가 있는 그게 또 디오디너리에 있더라고. 그래서 그래 내가 요즘에 몽도 늘어난 것 같고 레이저를 하기엔 그른 것 같고 그래서 샀어. 그래서 이제 그걸 또 쓸 거예요. 그래서 디오디너 이름이 뭐더라? 어제 화장품을 좀 쇼핑을 했거든. 이름이 어려워. 그랜 액티브 레티노이드 2% 이거 샀어요. 이게 뭐 성분명이라고 하더라고요. 화학적인 명은 HPR이고 그래서 그랜 액티브라고 그거를 샀어요. 물론 레티놀은 모공에도 좋고 각질 제거에도 좋고 그래서 이렇게 여름철에 좀 모공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좀 각질이 환절기에 각질 쌓이고 이런 거에 도움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원래 아침에는 물 세안만 하고 저녁에도 세안을 막 2중, 3중 세안 안 하거든요. 근데 내가 요즘 각질이 좀 쌓였나? 피부 상태가 좀 메롱인 것 같아가지고 요즘에 클렌저를 하나 더 써요. 근데 여드름성 피부인 분이 쓰는 건데 수부지용. 그거를 저녁에. 어떤 거 쓰세요? 아니야 또 스킨 스티커즈래. 라로슈포제 거. 근데 여드름 피부용 수부지 근데 약산성.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막 좁쌀이 많아지고 네. 피지가 너무 많으면은 알칼리성 한번 써주는 게 좋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서 그래도 세안하면 땡기기는 해가지고 수부지용으로 지금 저녁에만 쓰고 있어요. 그 정도? 그러면은 거의 비슷한 거고 선크림은 이거 쓰고 있어요. 네. 코르테 이거 선레스큐가 저는 제일 좀 좋아서 쓰고 있고 이거 피지 토닝 미스트 이거 원장님도 좋을 텐데. 피지 말려주는 거예요? 이게 네. 오전에 만약 화장을 하고 이걸 뿌리잖아요? 네. 그러면 번들거리는 게 없어. 당장사. 이거 약간 꿀템이에요, 꿀템. 이제 만약에 끝나고 약속이 있어. 그럼 화장이 뭔가 약간 무너져 있는데 덧발라도 약간 그 세안하고 바른 거랑 조금 다르잖아요. 느낌 완전 다르죠. 그때 이거 뿌려주면은 화장을 갓 한 것 같은. 화장하고 뿌려요? 아니면 뿌리고? 화장하고 뿌려요. 화장하고 뿌려도 돼요. 이거는 내가 올리브영에서 찾은 아이템 중에 가장 놀랬던 아이템 중에 하나예요. 올리브영에서 이거를 테스터가 있어서 써봤는데 이게 뭐야 해가지고 그때부터 알아보기 시작했다. 근데 자꾸 이거 남편이 요즘에 뿌리고 다니더라고.
근데 걔는 피부가 건조한데 자꾸 이걸 뿌리길래 너 이거 뿌리지 마라. 너 이거 좋을 거 없다. 기름이 없잖아. 이랬더니 그래도 뿌리던데요? 그건 무슨 심리인지 모르겠어. 어쨌든 뿌리고 몰라. 어쨌든 뿌리고 다녀. 그래서 다른 미스트 사라고 했는데 모르겠네. 그래서 요 정도? 지금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신제품 얘기하다 말았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한번 보여주고 싶어서 내 최애템. 디펜스. 디스컬러레이션 디펜스. 아까 내가 테스트 저거 해봤는데 이건 테스트 해보면 안 돼. 비싸서. 방울방울이 몇백 원일 수 있기 때문에 500원, 500원, 500원 이렇게. 내가 샘플 엄청 많이 받아서 그거 나이스. 그래서 여기도 써있어요. 얘네가 이거 같은 라인을 자기네들이 쓰라고 디스컬러레이션 디펜스 언제 쓰나요? 순서 알려주세요. 시페룰릭이 다 흡수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바르면 된다. 근데 요즘에는 시페룰릭이 나는 진짜 기름지신다고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는데 최근에 그걸 느껴서 내 피부가 좀 바뀌었나? 그래서 요거 실리마린 CF라고 나왔어요. 이 시페룰릭이 비타민 C, 비타민 E, 페룰릭 엑시드가 들어가 있는 건데 얘는 실리마린 CF잖아요. 그래서 E가 빠졌어요. E가 빠지고 실리마린이랑 살리실산 그렇게 두 개가 포함된 거거든요. 비타민 E가 지용성이라서 미끌미끌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페룰릭이 약간 미끄러운 느낌이 드는 것 같아. 근데 어쨌든 걔는 뭐 항산화 제품 중에 압도적으로 그냥 전 세계 넘버원이니까 그냥 걔는 계속 잘 팔리는 애고 최근에 이게 이제 지성료 그 다음에 지금같이 약간 기름기가 많이 올라오는 시기에 그거 바르기 좀 부담스럽다 하는 분들은 이거 괜찮고 이거 원장님이 좋아할 것 같은데 네. 이유는 네. 여드름이 좋아요. 아까 그 슬기침대는 이거예요? 네. 근데 슬기 진짜로 이거 쓴 지 한 달 좀 넘었거든요. 이게 진짜 갑자기 어느 날 여드름이 없어졌어. 이마까지 엄청 많았었거든요. 이마가 되게 많았는데 여드름 없어지고 요즘 안 뜯더라고. 애가 이렇게 반짝반짝 이렇게 이마가 여기 이렇게 들어올 때 이마 보이잖아요. 여기만 반딱반딱. 근데 이마가 막 이렇게 피부가 되게 좋아졌길래 요즘 피부 좋아진 것 같은데 이랬는데 모든 직원이 그걸 알고 있더라고요. 슬기 피부가 좋아진 거. 근데 이거 때문이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이거의 역할도 있지 않을까. 맞아요. 그래서 이거 계속 쓰고 있냐 그랬더니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드름에 좋다고 했거든요. 실리마린. 오전에 되게 좋고 그 다음에 여드름 있으신 분들한테 좋고 피지 조절도 잘해줘. 찍어 갈래요. 이건 샘플 없나요? 이거 샘플 있을 거야. 예. 그래서 저 이것도 비타민 C에 좀 많이 예민하신 분들, 그러니까 C 페룰릭이 조금 불편하다 하신 분들 이거 써봐도 괜찮을 것 같아. 근데 얘도 순수 비타민 C 15%긴 하거든요. 그래서 항산화 역할은 하는 거고. 나 이번에 찾아보다가 원래는 기능성 화장품 얘기했었잖아요. 미백 기능성 화장품의 고시 원료에 순수 비타민 C가 없더라고. 아스코빅 엑시드 없어요. 난 그게 되게 충격적이었거든요. 왜냐면 너무나 미백에 제일 좋기로 유명한데 왜 순수 비타민 C가 미백 기능성 화장품을 인증받는데 포함이 되어 있지 않지? 근데 이유가 이 순수 비타민 C를 안정화시켜서 화장품에서 유지를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기술력이래요. 불안정해서. 그래서 그거보다 비타민 C 유도체들이 그 미백 기능성 그 화장품 원료에 고시가 되어 있는 거고 순수 비타민 C는 거기에 포함이 안 돼 있는 거고 그럼 스킨스티컬즈는 어떻게 미백 기능성 화장품으로 인정을 받았냐? 걔네만의 특허권을 얻었대요. 특허가 되어 있대요. 그 시페룰릭을 만든 그 포뮬러 자체가 배합비가 아예 특허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거를 지금까지는 아무도 그 배합비를 따라할 수도 없고 알고 있어도 못 썼거든요. 근데 그게 3월에 풀렸어 이번에. 올해 3월에 그 특허가 끝났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거를 따라하는 화장품들이 엄청 많아질 것 같다. 근데 아직까지 그 화장품계에서는 그래도 그 기술력은 아마 못 따라갈 거다라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싼 건가? 그래서 비싼 건가 봐. 무슨 화장품이 저렇게 비싸 했는데 나는 비싼 이유가 좀 궁금하긴 했거든. 아니 순수 비타민 C 넣는 화장품들 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안정화시키고 실제로 엄청 흡수가 잘 되게 만드는 것 자체가 힘들대요. 그래서 비싼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가끔 엄청 싸게 파는 사이트도 있긴 해. 가품. 가품의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은 엄청 유명한 제품일수록 당연히 가품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너무 인터넷에서 너무 싸다 하면은 약간 의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한 10,000원 또는 몇천 원 차이 나는 거는 괜찮은데 막 몇만 원씩 다운이 돼 있다? 그러면 약간 의심해볼 만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괜히 그 돈 주고 가품 사지 말고
정품사세요. 비싸게 주고 가품 썼는데 끝까지 모를 수 있잖아요. 네. 가품인지 뭔지 모르고. 아 근데 효과 별로던데? 막 이러면서. 나 그거 썼는데 별로던데? 별로던데? 나 얼굴 뒤집어졌어. 막 이러면서. 근데 물론 뒤집어줄 수 있어요. 진품을 써도. 왜냐면은 이거는 어쨌든 고함량 제품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샘플을 구할 수 있으면은 사실 샘플을 써보고 이렇게 잘 맞으면 구매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거 새로 만든 이유가 있겠지. 왜냐면은 시페롤릭을 쓰고 여드름 막 이런 거 예민하신 분들도 불만 사항이 있었을 테니까 새로 출시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30대 이후부터는 항산화가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거를 또 한 번 강조를 하면서 빨리 끝. 제가 원래 그때 파운데이션 쓰고 엄청 뒤집어졌잖아요. 근데 되게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 여드름도 많이 들어가고. 어디가 제일 좋아지셨어요? 원래 턱에 염증성 여드름이 엄청 많이 났었거든요, 그 시기에. 근데 지금은 그런 여드름도 거의 안 나고 쏙 들어가고, 그거 매일 아침 저녁으로 쓰고 있거든요. 지금 한 달 넘었어요. 4월 달에 썼으니까 한 달 넘게 썼어요. 근데 그 파데는 지금 안 쓰고 계신 거죠? 네, 저 그때 원장님이 주신 비비 있거든요. 그것만 써요. 그럼 갈아타셨구나. 파운데이션 절대 안 써요. 파운데이션?